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응급처치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심폐소생술일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자발순환이 정지된 환자에게 자발순환이 유지 또는 회복되도록 시행하는 흉부압박, 인공호흡, 투약 등의 기술 및 처치를 뜻합니다.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세동, 효과적 전문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치료 등이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심폐소생술과 출혈, 외상, 화상,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에 대해 알아보고 고온, 저온 손상, 내과적 응급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 출혈, 외상, 화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과 고온, 저온 손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내과적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며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온몸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4에서 5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며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나는 사람 중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된 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의 지능을 회복하지 못해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법입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심장이 원활한 펌프의 역할을 하려면 심장 근육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급성 심근경색의 증세가 있으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으로는 가슴의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고 누르는 듯한 증상, 조여오는 느낌 등
가슴에 불편감이 발생하여 수분 이상 지속됩니다. 또 가슴에서 느껴지는 증상이 팔, 등, 목, 턱 또는 배 위쪽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구역질, 어지러움증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생존사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사슬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을 말합니다.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한 후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신속한 제세동 후 효과적 전문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심정지가 일단 발생되면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들을 선별하여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심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즉시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목격자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고받은 응급의료체계는 신속히 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여 제세동을 포함한 전문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에는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고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사슬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슬은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일단 심정지가 발생되면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구나 심정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정지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슬은 신속한 신고로 심정지를 인지한 목격자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슬은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슬은 신속한 제세동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나 119 구급차에 비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심장 충격 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슬은 효과적 전문 소생술 및 심정지 후 치료로 심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에는 의료진에 의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된 뒤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목표 체온 치료,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의 진단 및 치료 등의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생존 사슬이 즉시 그리고 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중에서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를 제외한 4가지 사슬은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시행되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이를 발견한 목격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응급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신고 의무와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의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응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에서 소아와 성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소아와 성인의 사이에는 심정지 원인의 차이가 있으며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나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신생아는 출산된 때부터 4주까지, 영아는 만 1세 미만의 아기, 소아는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성인은 만 8세부터를 심폐소생술 나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만약 주위에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 확인을 해야 합니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흡을 확인했으면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합니다.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데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30 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합니다.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키고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데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자세입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본 소생술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의료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의료 제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 7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은 철도 역사, 여객 자동차 또는 항만터미널,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청사 등을 말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은 먼저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부착한 후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순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2개의 패드를 부착하는데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고 패드와 심장 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데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하며 심장 충격기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하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다시 시작하며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일반인을 위한 심정지 국민행동 지침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출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혈이 있을 시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쇼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부 출혈이 없고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온, 금식을 하며 국소 부위 출혈 시 5분 이상 직접 압박 또는 지압점 압박을 시행합니다. 지혈대는 절단 등 생명이 위급할 때만 사용하고 처치 후 2시간 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출혈 시에는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글게 마른 거즈를 놓거나 코로 손가락을 눌러 압박을 가하며 찬 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를 코 위에 댑니다. 외상에서 찰과상은 어떤 물체와의 마찰에 의해 피부 표면에 입은 상처로 출혈은 심하지 않으나 감염되기 쉬우므로 흐르는 물로 5분간 세척 후 소독합니다. 외상에서 절상은 끝이 예리한 칼, 유리, 파편 등의 물체에 의해 피부가 잘려서 입은 상처로 피부가 베인 경우 감염의 위험성은 적으나 출혈이 많고 직접 압박으로 출혈이 안 되고 내부 조직이 터져 보일 정도이면 봉합이 필요하므로 병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외상에서 자상은 끝이 날카롭거나 예리한 못, 송곳, 창 등의 피부가 찔려 입은 상처로 상처가 좁고 깊어 소독이 어렵고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녹이스럽거나 지저분한 못에 찔렸을 때는 파상풍 예방접종 등으로 고정시키고 구급차로 이송하고 칼에 깊이 찔린 상처는 내장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태 관찰이 중요합니다. 외상에서 절단상은 심한 출혈을 보이며 절단 부위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절단 부위를 지혈하여 처치하고 출혈이 심하면 지혈대로 처치합니다. 절단물을 생리식염수에 씻어 거즈로 싸고 비닐로 2겹 싼 후 얼음물이 담긴 물통에 넣어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팔 다리는 6시간 이내, 손가락은 24시간 이내 접합 가능합니다. 복부 외상은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덮고 비닐이나 알루미늄 호일을 덧대어 밀폐 드레싱합니다.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 상황 해결 후 골절 부위를 고정, 후송하고 개방성 골절 시 창상 처치 후 골절을 처치합니다. 심하게 각이 진 경우는 가능하면 바로 펴고 관절 부위 골절은 펴지 않도록 합니다. 복합 골절 시 돌출된 골편을 밀어 넣는 것은 금지하고 개방성 골절 부위에는 지혈대를 금지하며 운반전, 사지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골절 부위 상하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 여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염좌 발생 시에는 다친 부위에 부목이나 붕대를 이용해 고정한 후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수건이나 얼음 주머니에 얼음을 넣어 간접적으로 다친 부위를 냉각합니다. 그리고 붕대나 천으로 다친 부위를 적절히 압박하고 환자를 편하게 눕히고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킵니다. 다음으로 화상에서 열화상 발생 시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타고 있거나 그을린 옷은 제거한 후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한 물수건으로 30분 이상 식혀줍니다. 물집은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도록 하고 어린아이들은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도록 하며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에 손상이 생길 때는 손상 부위를 10분 이상 물로 세척하고 마른 고형 화학물질은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하며 씻을 때는 높은 압력의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해 눈에 이상이 생길 때는 다량의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세척하고 양쪽 눈을 모두 가리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해 흡인에 걸렸을 경우 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구강대 구강이 아닌 기구를 이용한 인공호흡법을 실시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또 복용에 의한 중독 중 약물, 음식물, 독성식물 복용 시에는 한두 컵의 우유나 여러 잔의 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자극하여 구토를 유발하도록 합니다. 구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할 경우 환자가 무의식일 때는 먹이거나 토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강산, 강알칼리, 세척액, 석유화학 제품, 광택제 등은 토하면 위나 식도에 자극을 더 주게 되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다음으로 고온 손상 중 열성 경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성 경련은 고온에서 과다 발한으로 인한 염분 손실로 전해질 불균형을 나타내며 근육의 집중 경련, 어지러움증, 실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먼저 휴식을 취하며 전해질 용액을 공급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후 경련 부위를 마사지 또는 찬 수건을 적용하고 경련이 지속되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일사병은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이 소실되며 더운 곳에서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하고 나른함, 두통, 구역질과 현기증, 저혈압, 빈맥, 실신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며 물, 식염수나 이온 음료수를 공급하고 무의식 시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열사병은 고온으로 인한 장애 중 가장 극심한 상태로 더운 곳에서 작업 혹은 운동 시 발생하며 발한 기능 정지, 체온 상승, 피부 건조, 붉은 안색, 빈맥, 동공 확대, 의식 수준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의 경우 약 25%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의복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고 부채질을 하여 체온을 내린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다음은 저온 손상 중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보온을 유지합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하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먼저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온수를 공급, 보온하며 38에서 42도의 온수에 담그게 합니다. 불을 직접 대지 않도록 하며 자극을 주거나 문지르지 않게 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내과적 응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경련의 경우에는 업고 뛰면 안 되고
기도 확보 후 관찰이 필요합니다. 복통이 일어나면 변비, 소화불량, 맹장염 등을 의심해야 하고 진통제 복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설사가 나올 때는 지사제에 주의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며 탈수를 방지하도록 하며 하루에 5에서 6회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구토 시에는 소화불량, 식중독, 고열, 뇌손상, 임신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혈당증이 나타나면 정상이거나 빠른 호흡을 보이고 창백하며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 어지러움과 두통, 실신, 발작,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신경이 날카롭거나 정신 이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식사 여부를 묻고 의식이 있을 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먹이며 병원 이송 후 처치하도록 합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정신충격,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심장, 폐, 신경계 질환 등이 원인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산염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먼저 비닐봉지를 입과 코에 대고 자신이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게 하고 환자를 최대한 안정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하도록 합니다. 황사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